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전에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혹 사고가 나는 상황이라는 걸 가정한다 해도 미미하다. 자, IAEA의 140쪽 최종 보고서를 본 여야의 생각은 어떤지, 뭐가 달라졌는지, 혹은 그대로인지 오늘 차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양측에 대해서 각각 반대 입장으로 반론들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죠. 국민의힘에서는요,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의 성일종 위원장 만나고요. 민주당에서는 오염수 저지 대책위의 우원식 고문을 만날 텐데요. 지금 우 의원은 단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 의원은 전화로 잠시 후에 연결하는 걸로 하죠. 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IAEA의 보고서를 보신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안전한가, 믿을만한가, 예. 이 질문 하나 하고,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봤었을 때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국민들께서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1인당 예. 1년에 자연계로부터 방사능을 받는 총량이 2.5mSievert예요. 2.5mSieverт.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고산지대 국가잖아요. 4,000m 있잖아요. 예. 우리보다 4배를 더 방사능 총량을 4배나 더 받습니다. 그래서 10mSievert가 그렇습니다. 10mSievert예요. 네. 자, 그런데 국제 기준은 또 우리 기준은 얼마냐? 1년에 0.1mSievert예요. 네. 굉장히 낮지요? 그러네요. 최대한 뭐 낮게 받으면 좋은 거예요. 연간 1mSieverт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0.1mSievert입니다. 아, 예. 자,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내보내는 예. 이 양이 얼마냐면 마이크로시버트의 1000배 정도가 낮은 거예요. 아, 그것보다 그렇습니다. 기준치보다 0.1보다도 더 낮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우리 흉부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이때는 예. 얼마나 나오느냐? 0.01에서 0.1mSievert가 나와요. 또 가가지고 뭐 암 검사 같은 거 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찍는 CT 같은 경우는 예. 12에서 25mSievert를 찍어요. 무슨 얘기냐? 이 과학적 이제 IAEA가 이것을 11개 국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놓은 건데 저희도 안 내보내면 제일 좋지요. 정서적으로. 물론이죠. 그렇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안 받아들인다면 엑스레이나 CT도 찍지 말아야 되고 비행기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동차도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지금 수치들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1년에 이 정도는 방사성 물질 쬐도 돼 하는 그 기준치에 얼마가 지금 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나왔다는 1000분의 1? 대한민국이나 국제 기준치가 0.1mSievert인데 우리가 1년에 2.5를 세고 있단 말이죠. 근데 1000배 아래예요. 그렇습니다. 1000배보다 훨씬 더 1000분의 약한 1 거죠. 정도 된다. 더 되지요. 그거보다 더 약하다. 예. 30년 정도를 나눠서 방류한다고 했는데 그 30년이라는 기준은요. 균열 원자로, 사고 원자로가 폐쇄되는 거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금 쌓여 있는 물이 방류되는 게 30년이에요? 나오는 거가 30년 정도 예측을 한 거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고 원자로에서는 더 이상 안 나와요? 폐로가 되면은 이제 완전 폐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탑이 되겠지. 30년 후면은 근데 폐로 그것도 되나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것도 다 나누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굉장히 양이 적지요. 예, 그러니까 폐로를 30년 정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요 정도 수치가 나올 것이다. 자, 이번 보고서를 본 뒤에 이제 우려하는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오염수 이송시설, 희석시설의 성능은 다 검증했는데 정작 걸러내는 장치, 알프스에 대한 성능 시험은 빠져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과학자를 우선 이 문제를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해온 겁니다.
문재인 그렇잖아요. 정부에서도 요기조였다. 2021년도 7월 달에 예. 김홍석 박사 파견하잖아요. 예, 예. 1개월 뒤에 한국안전위원회에다가 TF팀을 만들고 임명장을 주잖아요. 그분들이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잖아요. 그분들이 이번에 시찰단으로 갔다 온 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경화 장관도 일본의 일본의 주권적 상황이기 때문에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 또 정의용 장관도 과학적으로 또 IAEA가 국제 기준치에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이 기조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서 해온 거예요. 전 정부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냐. 일단 그거는 그거고요. 전 정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그런 거보다 국민들은 아니 지금 알프스 성능 시험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왜 빠졌습니까? 6차까지 실험을 하고 알프스가 3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3개를 다 통과하고 측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실패하면 다시 또 보내가지고 다시 통과될 때까지 돌리고 있거든요. 이걸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가서 다 확인하고 온 겁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다 확인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괴담이라고 전 봐요. 성능 시험 빠진 거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초창기에는 좀 오버해가지고 예, 다시 예.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알프스를 예. 8,000시간 정도 쓰면 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의문도 제기가 돼요. 도쿄전력이라는 곳을 믿을 수가 있느냐? 도쿄전력이 주는 시료, 도쿄전력이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한 것 아니냐, 검증한 것 아니냐, 이 부분. 그 IAEA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과학자가 파견돼 있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이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IAEA가 주축이 돼서 11개 국가가 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11개 국가에서 실험 공동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고, IAEA 산하에 실험실이 3개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미국, 프랑스, 스위스에 보내가지고 이 분석한 자료를 다시 보내서 이것을 취합해가지고 맞춰본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시료 채취를 IAEA에서 직접 한 거예요? 같이 떴겠지요. 같이 뜬 겁니까? 뭐 하여튼 그 부분 뜬 거는 예, 예.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당연히 검증하는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같이 가서 확인하고 뜨지. 그거를 뭐 도쿄전력이 떠서 주는 걸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문제 제기가 나왔길래 제가 여쭸어요. 직접 시료 채취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원초적인 얘기입니다. 그거를 예, 국제기구가 나가 있고 11개 국가의 과학자들이 그거를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아무튼 민주당의 종합적인 입장은 이거 깡통 보고서다, 일본 맞춤형 보고서다 이렇게 논평을 냈는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국제기구를 못 믿으면 왜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자를 파견하고 TF팀을 만들고 했습니까? 자기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의 영역을 지금 정치 영역에 끌고 와가지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의 영역을 정치로 지금 묶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우병이나 사드 같은 사태를 일으켰고, 예. 오죽했으면 대한연대에 광우병 당시 정책팀장을 했던 민경우 대표 같은 경우가 광우병이나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정권 타도라고 하겠어요. 대선 불복이고, 이 기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민주당 의총에서 과학자들 한 번이라도 불러다가 제대로 이런 거 묻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 과학 영역 아닌가요? 정권 타도를 그러면은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오염수 반대 집회 캠페인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윤석열 정부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과학의 영역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과학의 영역을 이해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으면 예. 어떤 핵종이 더 걸러지질 않았는지, 기준치가 얼마나 오버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내놓은 거 보셨습니까? 잠시 후에 우원식 의원 연결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이 IAEA의 보고서,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우리도 최종 결론으로 수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검증한 자료가 있고요. 음. 또 IAEA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있으니까 예.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언제쯤 나온다?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지난 5월에 시찰단 갔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정부 시찰단. 그 최종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주말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주말에. 예. 그럼 그 시찰단의 시찰 결과와 이번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 정부의 어떤 보고서, 예, 대비를 할 것이고요.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지요. 공식 입장이 나오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시찰단의 보고서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계속 작업은 하고 계실 텐데 그 결과하고 그 검증 작업 결과하고 어제 IAEA 보고서 내용하고 유사합니까?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큰 상이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아세요? 좀 비슷한 아니 걸로 알고 그거는 있어요. 저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네, 이제 네. IAEA 최종 결과치하고 네. 우리 정부가 분석한 최종 결과치를 예. 이제 다 대조를 하고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를 하겠지요. 근데요, 성 의원님, 사실은 뭐 아무리 우리 인체에 영향 미미하다라고 말을 해도 지금 이웃나라 바다에서 이게 어떤 원전에서 나오는 물이 배출되는 게 이게 유쾌한 일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나왔으면 방출 안 했으면 좋겠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도 84%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좀 더 공조해서 방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오라고 요구할 여지는 없나요? 당연하죠. 정서적으로야 예. 우리 어느 누구든 이게 나오지 않는 게 좋지요. 그게 최선이죠, 자, 사실. 그런데 그러한 논리가 나오면 우리 원전도 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고 원전이 아닌데요. 거기는 아니, 사고 원전이고. 사고 원전이나 일반 민주당 논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원전과 사고 원전은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나오는 물질들은 다 똑같잖아요. 사고 원전은 훨씬 더 센 거 나오는 아니, 거 아니에요? 물론 세지요. 네, 그러나 네, 이 네. 처리하는 국제 기준치는 제가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국제 기준치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알프스를 거쳐서 나온 그 기준치 예, 말씀하시는 어쨌든 거예요? 나가는 그 기준치들은 삼중 수소를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삼중 수소에 대한 기준치는 다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거에 대해서 안 나가는 게 제일 최선이죠. 예. 좋겠죠.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당연하죠. 있고.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예. 우리가 일본에 이 나가는 거를 반대를 하면 네. 우리 원전 세워야 되고 뭐 다른 세계 원전 다 세워야지요. 아, 그렇게 됩니까, 논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내보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바다에서 나가고 있는 삼중 수소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 모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리가 충돌하지 않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수입 재개는 없다. 국민의힘은 그런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1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이건 수입 안 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본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관방장관이 대놓고 압박하는 말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대만은 수입 재개를 했고 유럽연합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IAEA 보고서 들이밀면서 수입 허가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예. 이미 8개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금지를 해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언제까지 보증이 가능할까요? 말하자면 최소한 윤석열 정부 마지막 날까지는 수입 재개하는 일 없다. 그렇습니다. WTO에 다시 제소하면 어떡해요, 일본이? 그때는 어떡해요? 그때 또 가서 대응을 해야지요.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차에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WTO에서. 예. 그때 1차에서는 과학적 논거 없이 가서 진 거고요. 2차에서는 일본의 바다에서 나오는 후쿠시마 바다에서 나오는 이 수산물하고 우리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는 쉐슌 같은 경우가 이 원자의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있지요. 그러니까 오염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승소를 한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성윤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